안녕하세요. 실외석학 9주차 영상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강의록의 연습 문제와 미니 테스트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9주차에서는 강의록 2절에 관한 연습 문제와 또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샘플 테스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록 2절의 연습 문제입니다. 네, 강의록 2절은 이제 연속 함수와 또 함수의 극한에 관한 이제 단원이었는데요. 네, 여기 문제들을 저희가 같이 과제로 이제 풀어보았는데요. 네, 이번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화면을 수정을 했고요. 여기 빈 화면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인데요. 예, 1번은 이제 함수가 고른 연속 함수인지 판별하는 문제인데요. 네, 1번의 A는 이 같은 경우 이제 함수가 고른 연속이라는 것은 이제 x 빼기 y가 정의역에서 그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y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가? 예, 물론 지금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가? 라는 것이 이제 질문인데요. 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fx가 이제 x제곱인데요. 예, 그러면 fx 빼기 fy는 이것은 x제곱 빼기 y제곱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x 빼기 y 곱하기 x 플러스 y로 생각을 해줄 수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x랑 y가 이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10배의 x 빼기 y로 해줄 수가, 이 부등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처음에 델타를 우리가 10분의 1 입실론으로 택했다면,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이 명제가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A는 이제 고른 연속 함수다라는 것을 그런 결론을 얻습니다. 네, B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번은 이제 sin x분의 1 함수인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제 이 함수는 고른 연속 함수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x가 n파이분의 1이고요. 그리고 y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1 파이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n은 이제 임의의 자연수로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빼기 y는 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n파이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파이분의 1이 돼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n에 n 플러스 2분의 1에 파이에 분의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fx가 sin x분의 1인데 fx 빼기 fy를 계산하면 이것은 sin n파이 빼기 sin n 플러스 2분의 1 파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생각하면은 n이 이제 충분히 크다면은 x 빼기 y, x랑 y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 원하는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x랑 fy의 차이는 이제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입실론을 처음에 2분의 1로만 택했다 하더라도 그 고른 연속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델타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n을 충분히 크게 해서 임의로 작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x랑 y가 굉장히 가깝지만 그 함수값의 차이는 1인 그런 x랑 y들을 우리가 항상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B번의 함수는 고른 연속이 아닙니다. 네,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f가 이제 열린 구간 0, 1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fx가 x sin x분의 1인데요. 그러면 이제 요것은 이제 우리가 그 유계인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고른 연속함수이다. 그 정리를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0하고 F1을 이렇게 잘 정의해서 끝점에서 잘 정의해서 F가 이제 이 닫힌 구간 끝점까지 포함을 하는 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가 되도록 이렇게 잘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0를 이것에 그 0에서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F0을 0으로 정의를 하고요. F1을 제가 sin 1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하고요. 이제 열린 구간에서는 처음에 주어진 대로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것을 이 f를 이제 0과 1을 포함하는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연속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f가 이게 지금 이제 유계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우리 정리에 의해서 f가 고른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정의역에서 고른 연속이면은 더 작은 그 영역을 제한했을 때도 여전히 고른 연속이 되겠습니다. 네, 고른 연속의 정의에서 정의역이 더 큰 정의역에서 고른 연속이면은 그 정의역을 더 부분집합으로 제한을 해도 여전히 고른 연속 함수가 되기 때문에요. 10번의 함수는 고른 연속이 되겠습니다. D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번은 이제 f가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고요. fx는 루트 x입니다. 그러면요, 똑같이 우리가 fx 빼기 fy 요거를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생각해보면은 이게 지금 루트 x 빼기 루트 y인데요. 거기 절대값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역을 우리가 이제 유계인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것이 x 빼기 y의 절대값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이제 쓰고 싶은데요. 근데 그 부등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x랑 y가 이제 1보다 커야 겠습니다. 내지는 사실은 x 더하기 y가 이제 1보다 크기만 루트 x 더하기 루트 y가 1보다 이제 크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구간에서 이제 함께 생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구간 두 개로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A하고 이것이 B다 하면은 지금 정의역을 이제 X라고 하면은 정의역은 분명히 A와 B의 합집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fx는 먼저 A에서 고른 연속이 되는데요. 고른 연속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C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f0를 제로로 택해서 우리가 이 함수를 그 닫힌 구간 0, 2에서 연속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책에서 그 연속 확장 정리라고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연속 확장 정리에 의해서 fx는 이제 여기서 고른 연속이 되고요. 한편 이제 b에서는 이제 제가 원하는 부등식을 쓰려고 하는데요. x 빼기 y가 이제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fx 빼기 fy가 루트 x 빼기 루트 y인데요. 이게 델타보다 작죠. 왜냐면은 x 빼기 y는 루트 x 빼기 루트 y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y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른 연속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가 이제 충분히 작다면은 이제 그림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A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B인데 이제 X랑 Y가 이제 아주 이제 충분히 가깝다면은 X랑 Y가 둘 다 A에 있거나 아니면 둘 다 B에 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요. A에서 고른 연속이고 B에서 고른 연속이면 그 합집합에서도 고른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교집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D번의 함수도 역시 고른 연속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문제를 이제 먼저 간단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제가 알파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게 0이고 0일 때 x분의 fx 이것의 극한값이 이제 0임을 이제 보이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밑줄을 친 극한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x가 n보다 크면 fx 플러스 1 빼기 fx가 입실로는 처음에 임의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양수 n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은 f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1이 또 입실론보다 작고, 네, 처음에 이게 입실론보다 작고, 또 fx 플러스 3 빼기 fx 플러스 2는 또 입실론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fx 플러스 k 빼기 x가 k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가 이제 양의 정수이고요. 네, 여기서 이용을 하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얻냐면요. 자, x가 이제 충분히 클 때 x가 충분히 크면, 그러면은 이제 fx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간을 생각하면은 0에서 이제 여기 n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무한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x가 라지 n보다 크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지금 이 빨간 네모 부등식이 이쪽에서 이제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성립을 하고, 이제 그래서 x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예를 들어 k만큼을 뺐더니 x 빼기 k를 했더니 n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네, 그런 k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래서 원하는 거는 xn이고 x 빼기 k가 n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우리가 지금 fx 빼기 k 더하기 k 입실론보다 작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들 잘 알고 있지만요, 여기는 지금 이제 6A인 영역입니다. 6A이고 F는 연속이기 때문에 F는 이 6A인 구간에서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을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네, 최대값을 m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 이것이 지금 m 더하기 k 입실론보다 이제 작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래에다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 x분의 fx를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데요. 요것의 절대값이 지금 x분의 m 더하기 이제 네, k 입실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부등식을 이제 이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k는 x보다는 물론 작기 때문에 이것을 x분의 m 더하기 x 입실론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처음에 임의로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이 빨간 네모를 만족하는 그 양수 n을 택했는데요. 그 n에 대해서 f의 최대값을 우리가 m이라고 이제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생각할 수 있냐면요. x분의 m이 x를 하지 말고 네, 제가 t라고 하겠습니다. t분의 m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t를 택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x가 t보다 작으면 죄송해요. x가 t보다 크게 되면 x분의 fx가 x분의 m 플러스 x 입실론인데, 이거는 우리 삼각부등식을 써보겠습니다. x분의 m 더하기 입실론인데 x가 t보다 크니까 이것이 t분의 m 더하기 입실론이 돼서 이것이 2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실론은 항상 임의로 택하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입실론 대신 2분의 입실론을 생각을 했다면은 이만큼은 문제가 될 것이 없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리미트 x 이 극한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소 이제 생각이 필요하는데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x가 충분히 크면은 빨간 네모를 한다. 이것이 문제 조건으로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개인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가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으로부터 이 m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과 m을 종합해서 t분의 m이 입실론보다 작은 이제 더 큰 t를 택했고요. 그래서 t는 여기서 m에 따라서 없지만 t는 얼마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충분히 큰 데를 택하면은 그 이후에서 이제 이 부등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등식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알파가 0인 경우였는데요. 이제 알파가 0인 경우를 알고 나면은 사실 이제 이미 알파에 대해서는 이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파가 0이 아닌 경우에 제가 gx라는 것을 fx 빼기 알파 x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경우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gx 플러스 1 빼기 gx를 계산을 하면은 이것이 0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가 여기다 잠시 쓸까요? f가 이 조건을 한다고 할 때요. gx를 이렇게 정의하면 이것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알파가 0인 경우니까 앞에서 보이기를 x분의 gx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x분의 fx 빼기 알파 x 이것이 0이니까 리미트 x분의 fx가 알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일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숙제 문제를 이제 푼 학생들 중에서 이제 여기 지금 문제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걸로부터 fx가 알파 x 더하기 얼마다, 알파 x 더하기 얼마다, 얼마는 이제 굉장히 작은 함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f를 묘사한 이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정확한 이제 표현이 아닙니다. 함수가 항상 이렇게 다항식이나 x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항상 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겠고요. 예를 들어서 fx를 sin 2파이 x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fx 더하기 1 빼기 fx 하면은 이건 항상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함수는 다항 함수거나
x의 몇 승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함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극한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또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가 실수의 어떤 부분집합일 때요. fx라는 것을 우리가 x에서 A의 원소 집합 A에 속하는 원소와의 그 차이의 이 하한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것이 고른 연속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x와 A 사이, 집합 A 사이의 거리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고른 연속함수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빼기 y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요 fx 빼기 fy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 x 빼기 a 이런 삼각 부등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x 빼기 a보다는 x 빼기 y 더하기 y 빼기 a가 더 크거나 같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x 빼기 a 빼기 y 빼기 a 이것의 절대값 하면은 이것이 x 빼기 y의 절대값보다 이제 작거나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a를 임의의 집합 a의 원소를 택하면요. fx 빼기 fy의 절대값은 죄송합니다. 세팅을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거는 조금 당장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등식이었고요. 다시 잠깐 한 단계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x가 정의가 자, x와 a의 원소와의 그 차이의 하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정의에 따르면은 이제 정의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x 이 인피멈 하한의 정의에 따르면 x 빼기 b가 fx 더하기 입실론인 a의 원소 b가 존재한다. 이 명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y에 대해서도 똑같이 y 빼기 c가 fy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a의 원소 c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먼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fy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fy를 이제 fy는 이 집합의 인피멈이니까 분명한 것은 fy는 y 빼기 b의 절대값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에 삼각부등식을 쓰겠습니다. 이것은 y 빼기 x 더하기 x 빼기 b 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은데 위에 b의 성질로부터 y 빼기 x 더하기 fx 더하기 입실론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fx는 이번에는 x 빼기 c보다는 절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을 텐데요. 이것은 x 빼기 y 더하기 y 빼기 c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x 빼기 y 더하기 fy
플러스 입실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네, 종합을 해보면요. 자, 두 개를 종합을 하면은 지금 fx 빼기 fy는 x 빼기 y의 절대값에 더하기 입실론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실론은 우리가 임의로 택했기 때문에요. 이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B랑 C를 우리가 A의 원소 B랑 C를 택한 것인데 이제 이 결과에서는 지금 B랑 C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입실론은 임의의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fx 빼기 fy가 x 빼기 y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을 얻었죠. 여기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여기서 fx 빼기 fy의 절대값이 우리가 x 빼기 y의 절대값보다 작기 때문에 처음에 델타를 입실론으로 택했다면은 이제 고른 연속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는 우리가 첫 주 동영상에서 이제 풀어본 바가 있는데요. 혹시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놓친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번은요. 만약 고정점이 두 개라면 만약 x1, x2가 고정점이라면 fx1 빼기 fx2가 이것이 이제 x1 빼기 x2가 되는데요. 이제 한편 문제 조건에 따르면 이것이 x1 빼기 x2의 절대값보단 작아야 하는데 만약에 두 개가 다르다면요. 두 개가 다르다면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는 모순이죠. 이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순이고 따라서 x1하고 x2가 같아야 한다. 고정점은 만화의 한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B번은 우리가 fx를 이제 x가 1 이상일 때는 x 더하기 x분의 1로 택하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2로 택해주면은 그러면은 fx가 이제 고정점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10번은 x가 컴팩트 이렇게 실수면은 이제 고정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x가 컴팩트 집합이면은 f의 고정점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gx라는 함수를 fx 빼기 x라고 택하겠습니다. 정의하면 g는 지금 이제 그 x에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또 x가 컴팩트 집합이기 때문에 컴팩트면서 이거는 연속 함수니까 지금 g는 최소값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최소값 존재하는데요. 그 최소값이 이제 0이면은 그 최소값을 갖게 하는 그 점이 정확히 이제 f의 고정점이 되는 것이고요. 최소값 m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gx0가 m이고 m이 0보다 크다면 네, 0보다 크다면 그러면 지금 네, 죄송해요. 네, fx0 빼기
이제 fx0 요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분명한 것은 이제 문제 조건에 따르면은 이것이 이제 x0 빼기 fx0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gx0죠. gx0의 절대값이 되는데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이제 요것이 지금 g의 fx0의 절대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이제 요것이 이제 m이고 이것이 이것이 g의 최소값이고 이게 0보다 크다면은 그러면은 이 지금 m이 너무 버벅거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m이 g의 최소값이라는 사실에 지금 모순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이고 네, m이 0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x가 컴팩트 집합이면은 m이 0이 되고 그러니까 gx0가 m이라는 뜻, gx0가 0이라는 뜻은 지금 fx0가 x0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x0가 f의 고정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5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네, 5번 문제는 이제 함수의 좌극한,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x가 0에서 왼쪽으로 갈 때 x분의 1이 마이너스 인피니티다 라는 것은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은 x가 x 정확히는 0 빼기 x가 입실론보다 작으면 x분의 1이 죄송합니다. 0 빼기 x가 델타보다 작으면 x분의 1이 마이너스 n이 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써주면 임의의 양수 n에 대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문장을 확인을 하면은 이 문장이 바로 이 극한식을 이제 풀어서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건 지금 마이너스 x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x분의 1이 마이너스 n 이런 델타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델타보다 작다는 것은 이것은 x가 마이너스 델타보다 크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면 x분의 1이 마이너스 델타분의 1보다 이제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델타를 우리가 n분의 1로 택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문장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델타를 n분의 1로 택했다면은 이 문장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 좌극한 식의 그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연습 문제를 우리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지난주에 올렸던 샘플 테스트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